자, 자, 여러분, 오늘은 11장 분자 간의 힘과 액체 및 고체에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싶습니다.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진정될 기미가 거의 보이지가 않네요. 아주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수천 수만 명이 쉽게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단 모두 각각 개인의 어떤 상황뿐만 아니라 그죠? 또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이라든지 이제부터 생각을 우리가 많이 바꾸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순천이나 우리 이쪽 남부 쪽은 그렇게 뭐 좀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지, 언제 어느 한순간에 우리도 지금 저기 대구라든지 뭐 또 어디죠, 서울 쪽이라든지 이런 경기도 쪽 이런 데처럼 수시간에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대로 이겨내올 수 있는 저항 체력적인 것도 있고 면역력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걱정이에요. 어처구니없이 일어난 그죠?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한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면 굉장히 불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우 슬픈 일이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서로가 모두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시 제가 차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나이가 이제 드니까, 옛날에는 자동차 뭐 이런 거 매니악이었는데, 운전 매니악이라 할 정도로 뭐 여행도 몇천 킬로 끌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17시간 운전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17시간을 최고 기록입니다. 한 번 딱 쉬고요. 그렇게 한번 그런 정도로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운전하는 게 이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져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뭐 쇼핑이나 먹을거리를 사러 갈 때나 먹으러 갈 때 버스를 타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마스크를 책상에 놔두고 가는 바람에 무의식적으로 버스를 탔는데, 보니까 한 3분의 1은 이제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덤덤하게 앉아 있었는데, 기사님이 저보고 아마 저를 지칭한 것 같는데, 마스크 쓰고는 다음부터 안 태워줍니다는 그런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무슨 뒤에 누구한테 문제가 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두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물론 그 후로도 계속 마스크를 하지 않고 타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기사 아저씨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이다. 저렇게 하면 좀 강제적으로도 좀 코멘트를 자주 해주시면 좋겠다. 아예 마이크를 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 근래 지금 제가 걱정을 한두 가지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달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발표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게, 지난 몇 주 전에 저의 계획이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개개인의 어떤 자질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발표 행식의 시간을 가지고자 했는데,
이렇게 지금 상으로서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줬던 그 PPT 파일을 보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그런 확신이 저한테는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연습도 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리서치를 했었을 건데,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가 듣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못 가지게 된 것 같아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난번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과제들은 제가 시험 외적으로 이번 전체 여러분들 평가하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자 간의 힘과 액체 및 고체인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10장을 통해서 이제 어느 일부적인 지식과 지난 몇 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어느 일부는 다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이제 좀 더 다른 좀 더 폭넓은 개념에서 이제 액체와 고체, 기체 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깊이라기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폭넓은 지식을 이제 한번 찾아보자는, 좀 가지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11장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맨 뒤에 보면은 이제 결정에 의한 액서선 해설이라든지 뭐 결정 구조, 비결정식 골체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굳이 뭐 이걸 알아야 되나,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다 여러분들이 피와 살이 되는 어떤 영양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의 귀한 시간 같이 하는 상황에서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보아봤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다. 좀 실물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뭐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요, 사안 보고 조금 훑어본다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액체와 고체의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 액체와 고체가 뭡니까? 일종의 하나의 상이죠. 페이스죠. 또 하나의 상이 더 있죠. 기체가 있죠. 이미 우리 5장에서 분자 운동량 기체 분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gases 이거죠, 그죠? 기체라는 것은 어떤 무질서한 어떤 운동 에너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제 어떤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하게 가두기도 힘들고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모양을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하기가, 우리가 사용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현대의 기술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많이 쓰는 가스, LNG 가스라는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가스인데,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는 이제 쓸 수가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캠핑 갈 때 쓰는 어떤 그런, 그죠? 용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나? 부탄가스라 하죠? 부탄가스인데, 그걸, 이름을 까먹었다. 아무튼 그 가스통을 들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어때 이제 어느 정도 압축이 필요할 것이고, 아무래도 밀도가 굉장히 낮겠죠. 그 밀도가 낮은 붕붕 떠다니는 어떤 입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걸 압축을 해서 조그만 용기에 최대한 고압으로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뭐 진보라 할까요? 그런 거는 이제 행성이 되어가 있는 좀 그런 식의 그런 사회에서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자, 그럼 상에 대해서, 저 기체를 포함한 상에 대해서, 상에 대한 어떤 정의로 따지자면, 개에 존재하는 한 가지 물질의 다른 상태입니다. 즉, 물, 이걸 우리가 리퀴드 페이스라고, 얼음, 떡을 이제 솔리드, 아이스라 하죠. 솔리드 페이스 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방점을 찍어서 한 가지 물질이 다른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상입니다. 상이라는 건 뭐냐? 어떤 한계라는 거는 이제 어느 일정한 압력과 어떤 온도와 여러 가지 외부 조건이 이 계라고 하면 어떤 계에 어떤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온도, 이미 우리가 게리 리세일의 보일 법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부를 했지만 아무튼요, 어떤 존재하는 한 가지 물질의 다른 상태가 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의 다른 부분과 접해는 있는데, 분명한 경계로 구분되어 있는 균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상태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책상에 지금 얼음이 있다고 보세요. 얼음을 올렸다 해서 보세요. 이게 일반 온도에서 서서 0도 이상에서 녹기 시작하잖아요. 저 물로 변하는 상황이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완전한 물로 되겠죠. 그 계에서는요. 하지만 최초의 상태는 어떨까요? 완전한 분명한 경계로 되어가 있죠. 그죠? 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의 개의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모호한 경계로 변하는 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개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한 가지 물질이 다른 상태로 분명한 경계를 구분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액체는, 그럼 이제 기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5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액체와 고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공부를 할 것 같는데요. 액체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상식적으로 물 같은 존재들이 액체다.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좀 고지 시각에 좀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배운 사람답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죠. 즉, 분자 간의 거리가 기체와는 달리 매우 크다. 매우 크다. 분자 간이, 우리가 이제 액체 안에 많은 분자들이 형성돼서 액체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 분자들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다른 말로는 이제 응축 상태라고 하죠. 응축 상태인데, 기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밀하게 분자들이 뭉쳐져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액체라고 하고. 아무래도 압축은 이제 좀 이렇게 좀 더 힘들겠죠. 힘이 받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기를 이렇게 눌리는 거 쉽지만 어찌 보면 액체는 어느 정도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부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드러가니 또 당기는 힘이 있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힘의 차이가 있고 같고, 분자들은 여러 가지의 상호 인력에 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상호 인력에 대해서는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공부가 이제 이런 상호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 분자들은 여러 가지 상호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뭔가 인력이라는 것은 서로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 합니다. 상호라니까 서로 당기는 힘으로 서로 붙잡고 있겠죠. 따라서 일정한 부피를 행성하게 되는 저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그 모양은 그 액체를 담고 있는 용기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체의 일반 화학적 측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고체는 뭐냐? 고체는 정해진 자리에 분자들이 있어요.
그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론 자체 바이브레이션이나 로테이션이라는 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해요. 분자들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 노어라 했어요. 즉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즘 2차원적인 세계, 3차원적인 세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즉 3차원적인 형태로 일정한 형태로 유지가 된다. 즉 눈에 보이는 형태인데 그 모양에 따라 액체처럼 모양의 용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똑같은 형태로 이런 형태로 3차원적인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고체라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제 장거리 질서에 의한 형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걸 롱 레인지 오더라고 하는데요. 이건 좀 더 유식하게, 고체가 어떤 형태지? 이러면 3차원적인 형태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장거리 롱 레인지 오더라고 이야기한다. 이러면은 저 친구는 대학 가더니 상당히 많이 유식해졌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겠죠. 아무튼 나쁜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압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도표 1에서 기체, 액체, 고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볼까요? 물질의 상태, 기체, 액체, 고체, 부피, 모양. 기체는 용기에 따라 부피와 모양이 달라진다. 밀도는 낮다. 매우 낮겠죠. 그죠? 그리고 압축이 크다. 그리고 매우 자유롭다. 압축성 있고. 그리고 액체는 일정한 부피를 지니지만 용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밀도는 아무래도 높겠죠. 그리고 매우 조금 압축이 된다. 아무리 힘이 들겠죠. 그죠? 이 밀도보다, 기체의 밀도보다, 그죠? 그래서 서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 고체는 일정한 부피의 모양을 가지고 밀도는 아주 높다. 사실상 압축이 안 된다. 그리고 고정되는 위치에서 진동한다. 여기서 일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바이브레이션 하거나 로테이션 한다.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서 보고 있는 모든 사물들은 그 안에서 분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색깔들은 이미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눈과 시신경과 그 사물과의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나사에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건데요. Face of Matter, 물질의 상들이라고 해갖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Solid, Liquid, Gas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상태, hold, save는 이 solid고, fixed 볼륨이에요. 그래서 볼륨은 변함은 없죠. 마찬가지로 액체도 어떤 컨테이너 형태로 될 수 있죠. 이 하나 꼭 컨테이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죠? 형태, 즉 담는 용기. 그 다음에 free space가 있고, 그죠? 자유 마음대로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얼마 표현이 가능해요. 물론 그 양에는 또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fixed 볼륨이죠. 볼륨은 그대로 그 양의 담는 양에 따라서 그렇게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볼륨을 유지할 수 있고, 이제 가스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컨테이너가 없으면 일종의 거의 무한한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질 수 있겠죠. 그 확산이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볼륨, 그 마찬가지로 그 볼륨에 있는 만큼 무한 확산에 의해서 부피만큼 그 컨테이너만큼 가지고 있겠죠. 이걸 제가 삼중점이라고 하는가, 네, 한국말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도와 압력,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방점을 두셔야 될 게 프레스와 템퍼레이처, 즉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물이 되었다가 가스가 되었다가 솔리드가 되었다가 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 상태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인계 상태라고 하는 거는요. 다음에 여러분들 할 적은 원래는 이 세 가지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플라즈마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스의 그 분자들이 이온화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온도나 압력 상에서 그러한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다른 것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건 초고 어떤 인계 상태에서 여러 현재 상황에서 수많은 연구, 고정밀, 고농도, 고효율, 차원에서 이러한 크리티컬 포인트를 많이 정보로서 사용을 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얘기하냐면, increased energy,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온도와 압력은, 결과적으로도 우리, 그것도 다른 의미에서는 에너지다, 그죠? 즉, 따라서,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있다. 내가 이거 사실 생각 없이 이 슬라이드를 그냥 에너지 차원에서 보냈는데 플라즈마까지 포함됐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솔리드 이렇게 분자들이 이렇게 균에 딱 3자원 구조 각 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일정하게, 그죠? 그리고 반복된 패턴으로 되어 있죠. 단단하게 자기들끼리 다 고정되어 있죠. 그래, 다만, 이제, 이 산에서는 자기들이 바이브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흐른다, 그죠? 리퀴드는, 액체는 흐르는 게 특징이죠, 그죠? 한 방향에서 어떤 그 각도에 따라서 높은 데서 낮은 거 흐르고, 그죠? 어떤 그런 또 모양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이제 리퀴드는 흐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간에 땡기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느슨한 어떤 상황에 서로 간에는. 그래서 항상 액체는 그걸 담는 용기에 따라 어떤 그 형태도 변하게 된다. 가스는 그 분자들이 이제 날아다닌다고 보면 되죠, 그죠? 날아다니는. 어떤 한 방향을 두고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막 아무데나 자유스럽게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아주 그레이트 스피드죠. 우리 좀 우스개 얘기하면 누군가가 방구를 깼을 때 거의 순간적으로 냄새도 느끼죠. 그죠? 거의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그만한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서로 상호간의 어떤 힘이 굉장히 떨어져가 있고, 자기의 어떤 그 크기에 따라서 너무너무 떨어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 힘을 거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체의 상호 인력은. 그리고 이제 여기 플라즈마가 나오네. 이게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그런 어떤 물질의 상태인데요. 자, 보여요. At the very high temperature. 보통 5000도에서 수만도, 적어도, 만도, 2만도,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굉장히 높은. 어떤 경우는 이제 태양의 열까지 이제 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태양의 온도에 가깝게. 아톰, 그 아톰 원자들이 전자를 잊어버려요. 엄청난 그 에너지에서 핵과 서로 간의 인력을 가지고 있던 전자들이 떨쳐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자들은 그리고 핵과 그들이 어떤 서로 간에 어떤 다른 힘에서 그냥 믹스되가 있는, 혼합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 이런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를 한다.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어떤 분자들이, 어떤 이온들이, 원자들이 이온화되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해 갈 수 있도록 요 간단한 건데요. 이것도 동영상 수업 자료인데 한번 봅시다. 딸이 변했다. 누나가 쫑지를 합니다. 딸은 항상 변하죠. 무슨 일일까요? Have you ever wondered why ice turns into puddles of water on a sweltering day? Keep watching and you'll find out. On Earth, materials exist in one of three main states of matter: solid, liquid, or gas. Materials can change between these states. When a state change occurs, a substance's property will also change. Maybe not too surprising. However, if the state change is reversed, the substance will recover the properties it had to begin with. Neat. Matter can transition between the three states when heated or cooled. But why is heat key in all of this? When a material is heated, it absorbs heat energy. This additional energy can cause attractive forces between molecules to break. This leads to rearrangements of the particles because the attractive forces no longer hold them together as tightly. The same happens when a liquid is heated. The attractive forces between the molecules break, leading them to become more widely dispersed and a gas to form. These four words describe changes in state. Do you know which word refers to which change? Pause the video, fill in the gaps, and click play when you're ready. Did you get them right? Do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evaporation and boiling? Both are when a substance transforms from a liquid to a gas. Think of a boiling pan of water. All of the water bubbles. This is because all of the particles have enough energy to become gaseous. But water standing in a pan that is not being heated by anything other than the environment can also turn into a gas. This is evaporation. Only the particles at the surface have enough energy to change from a liquid to a gas. Hence, evaporation is a slower process than boiling, even though it achieves the same state change. Both are types of vaporization. The opposite of these vaporization processes is condensation, the transition from a gas to a liquid. Think of a cold can of soda on a hot day. Those water droplets on the outsides, or the dew on the grass in the morning, or the steamed up mirror after a hot bath, even the clouds in the sky, or a foggy windscreen in a car. These are all examples of condensation. Water vapor in the air has cooled down to form liquid droplets of water. Now let's think about the transitions between solids and liquids, so melting and freezing. Think of the Arctic Sea ice. In the summer, when air temperatures are warmer, more heat energy is absorbed by the ice. This causes bonds to break between the ice's water molecules, and the ice starts to melt. The solid ice becomes liquid water. But in the winter, the air temperatures are colder, and so seawater freezes, and the ice starts to form again. There is less heat energy within the ice, and so more bonds can form, holding it together as solid ice. So far, so good. But did you know that sometimes when solids are heated, they can turn straight into gases? This is called sublimation. This is only demonstrated by particular materials such as solid carbon dioxide, also known as dry ice. When subjected to a certain pressure, it will turn straight into gaseous carbon dioxide. Liquid carbon dioxide does exist, but it only occurs under very high pressures. Similarly, gases can turn straight into solids when cooled. This is called deposition. Let's check out how much you remember about the changes of state. Pause the video and fill in the blanks. Did you remember them all? Our final thing to discover is that when a material changes states, the mass stays the same. The density changes, so the mass per unit volume, but the mass does not change. Our glass of nice cold Coke weighs the same whether the ice is solid or when the ice has melted. So there we have the changes of state. Just remember that the mass stays the same whatever the state. If you liked the video, give it a thumbs up.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Comment below if you have any questions. 자, 여러분
방금 보셨던 것 중에 이제 뭐 제가 이 유튜브를 보여드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영어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될 것이고 이제 좀 더 또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볼 때 꼭 전공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께서 한뭐 20살 빠르면 20 이미 잘 하고 우리 하고 있는 우리 학생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 20대 중반이나 30대 정도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의식도 그렇지만 의식이나 어떤 생활 패턴이 상당히 많이 영어권하고 많이 이제 접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어지간한 이제 뭐 국제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아니 뭐 여러 SN이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뭐 여러 형태로 애국의 어떤 그 사항을 접할 것 같은데요. 또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많이 접하게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영어 포비아라고 영어에 대한 어떤 공부장 이런 걸는 이제 없고 아주 익숙해지가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생활의 어떤 일상화가 돼가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여러분이께서 일찍 좀 접해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된 유튜브를 제가 가급적이면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학기도 거의 끝나가고 그렇네요. 아무튼요 뭐 영어가 우리나라가 세계 제1국어가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또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영어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제는요 영어는 이제 어떤 면에서 내 생활의 어떤 하나의 취미고 일부다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해보세요 하면 재미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원체 여러분들께서 대학 시험에 어떤 얼매이고 여러 그러다 보면 학원에서 뭐 이걸 외워라 저걸 외워라 뭐 이런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부분도 많았는데요. 그냥 재미로 이제 하세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제가 외국에서 한 30년 살면서 제가 듣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70% 듣는 것 같고요. 막 굳이 퍼센트 따지냐면 말하는 거는 한 50%? 스피킹이 좀 힘들어요. 특히 이제 발음 같은 거. 절대 네이티브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두 개 사이에서 이런 거는 뭐 읽고 이런 거는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읽고 이해하는 거는. 그 리딩이라죠. 근데 이제 보통 외국에 나가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막 좀 준비를 해서 가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러면 처음에 묻는 거나 인사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답을 주소 같은 거 물었을 때 이야기를 야 여기 왼쪽 길로 돌아갔고 얘 빨간 대문집이 보이고 그게 2층 집이다 이러면 조금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시면 이제 세월이 지나보면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나한테 하는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 좀 틀린데요. 노력이나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빨리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몇 개월만 하는 사람도 있고 길게 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저는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제 리스닝은 되는데 이제 나중에 스피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스피킹 연습을 조금씩 하루라도 아니면 뭐 그냥 조금씩 그냥 하죠. 부담 없이 하루에 단어 하나라도 전혀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하루 하나라도 두 개라도 뭐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너무 욕심 부리다 보면 또 자책하는 경우가 되면 또 실망을 하고 이러니까 절대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발음도 좋아지가 있고 말도 아주 잘 알아듣고 있고 말도 잘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거는 100% 이상의 표현이 있으면 그 이상의 표현으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하세요. 그래 굳이 뭐
실제 외국에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참고 삼아 이야기 들어 놓으세요.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들 나이 가면은 한 90%는 놉니다. 친구들 사귀고 막 주로 한국의 친구들끼리 더 잘 놀죠. 아무래도 외국 애들 안 놀아주니까 말이 돼야 외국 애들이 놀아주죠, 그죠? 그러니까 말이 잘 되는 자기 같은 나라에서 온 친구를 어울리고 그렇게 놉니다. 저 외국에 나오면 젊었을 때 노면 대부분 노는 정도예요. 근데 노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좀 이제 좀 안 좋은 식으로 노는 경향이 있어서 그 젊음을 그 젊음의 어떤 에너지를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할까요? 물론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저는 국내에서 제국에 나가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 말입니다.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국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그냥 한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연습도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어느 실력이 갖추거나 안 됐다 하더라도 외국에 나갈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놀러 나가세요. 놀러 나가는 식으로 배낭여행도 하시고 저는 막 배낭여행을 여러분들에게 한국하게 옛날부터 학생들에게 바라는 부분이 배낭여행인데요. 그럼 어느 정도 좀 말을 또 좀 할 줄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작년도에 히말라야에 갔다 왔는데 72살 된 한국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만은 아무튼 그분은 72살 된 할아버지인데요. 만났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참 할아버지겠다, 그죠? 산속에서 만났는데 그 깊숙한 산속까지 온 것도 참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자기는 은퇴를 10몇 년 전에 했는데 시간만 나면 외국에 여행을 혼자 다닌대요. 기술자로 있을 때요. 한국에서 기술자로 있었다가 이제 아기를 다 키워놓고 뭐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놀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외국 여행을 꼭 외국에 1년에 한 3개월 이상은 나왔었는데 벌써 그 당시에 이분은 인도에 3번을 왔대요. 왔고 제가 히말라야 그 안나푸르나 기산 쪽에 있을 때 이분은 그 숙소가 되게 무지하게 깊은 숙소인데 어떻게 내가 찾아왔나 하니까 그냥 이래저래 찾아왔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좀 잘 되는구나. 그럼 이 정도까지 찾아오려면 그런데 이분 이야기를 나중에 이야기를 알아보니까 영어를 정말로 그냥 못한대요. 자기는 나이가 영어를 배울 기회도 없었고 그렇지만 자기는 애국에 죽기 전에라도 좀 많이 돌아봐야 되는 욕심과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튼요 그런 의지와 그런 활동력 있잖아요. 여러분들 100번 만번 좋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이 없으면 조금 아르바이트 하고 어떻게 해서 좀 자기 어떤데 또 돈 안 쓰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세상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뭐 대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생각에 한 1년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좋은 기회라 시간이라 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좀 더 능력을 배양시키는 코로나 나오는데 또 배양이라니까 좀 이상하던데 여러분의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공부를 했습시다. 자, 이제부터 그러면 분자 간에는 어떤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분자 간의 힘, 즉 intermolecular forces인데요. 서로 간에 있는 서로 분자들 간의 힘들입니다. 그래서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라는 건 땡기는 힘입니다. 밀쳐내는 힘은 청력이라 하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중력은 아마 여러분 또 네 가지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요. 다음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런 거 보통 지초시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자 비이상적인 거동인 기체보다 응축 상태인 액체나 고체에서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가까이니까 더 땡기는 힘이 더 세겠죠. 그래서 그 기체보다도 액체나 고체에 더 큰 영향이 있고
응축이란 것은 아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다시피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감소되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여러분들 책장에 보면 페이지 464페이지 보면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물 1몰을 증발시키는데 힘이 41kJ이고 물 분자 1몰에 있는 모든 OH 계량을 끓는데 900. 이거는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좀 설명드리는데 응축에 대한 것도 여기 보면 에너지와 여기가 있고 여기 하여튼 464페이지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글이 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분자 간의 힘 말고 상대적으로 분자 내에 그 분자 안에 있는 힘.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어느 것이 그럼 더 세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 분자 내에 원자들끼리 서로 붙들고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건 결국 화학결합에 기인을 하죠. 어떤 이온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 어떤 그래서 서로 간에 엄청난 힘에 의해서 서로 간에 붙잡고 있다 보니까 왜 그래서 최대한 안정화로 간다 했잖아요. 그죠? 분자들은 어떤 원자들은 그래서 이것들은 그 물질의 대표적인 물리적 성질인 농남점과 비동점의 특성을 결정짓는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 간의 힘의 예로서는 이제 분자 간입니다. 분자 간의 힘에서는 이런 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삼극자와 삼극자 힘이 있고, 두 번째는 삼극자와 유도 삼극자의 분산력이 있고, 분산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도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산력에 대해 공부를 해볼 것 같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반대로 발사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러한 힘을 규명을 했다 하여 반대로 발사 힘인데요. 이건 이제 고분자나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산업체에 가면 굉장하게 이런 이 반대로 발사 힘, 즉 포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반대로 발사 힘이라고 서로 포스라고 이 문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온과 삼극자 힘, 정전기적인 힘이라고 하여서 이 정전기전에 바탕을 둔 힘이 이온과 삼극자 간의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결합 몇 가지 이거는요 몇 가지 원소만이 수소하고 수소와 참여하는 수소하고 관련하는 그런 특별한 형태의 삼극자와 삼극자의 상호작용입니다. 즉 수소하고 어떤 몇 가지의 원소만이 가능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자들 간에 일어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자 간의 힘은 분자 내 힘보다 더 약하다. 그걸 하나의 예를 보면 물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 1몰을 증발시키거나 응출시키는 데는 41kJ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물 분자 1몰 이내에 있는 모든 OH 있잖아. H2O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죠. 공유 결합. 이걸 끓는 데는 거의 몇십 배 되는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강한 힘으로 붙어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삼극자와 삼극자의 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다이폴과 다이폴이라고 하죠. 이거는 삼극자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들 간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고체상에서 극성 분자들의 배열 액체보다 고체의 극성 분자가 액체보다 더 강하게 붙들어 있지만 평균적으로 인력이 최대가 되도록 배양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좀 뭔가 잘 모르시겠지만 좀 이해가 금방 안 되겠지만은 이 그림을 보면 그냥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자, 아무래도 있잖아요. 고체상에서 극성 분자들이 이 극성이 가지고 있는 극성이라고 해서 비극성이 아닙니다. 극성 분자들의 배열이 액체보다 곡체보다 더 강하게 붙어 있지만
이 액체 극성 분자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고체보다는 덜 붙을려 있지만 그래도 인력은 최대한 서로가 인력이 최대한 미칠 수 있도록 서로 땡기는 힘이 최대한 쉽게 될 수 있도록 배양을 가진다. 즉 배양을 하고 또는 배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힘은 주로 정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 이거는 쿨럼b 법칙을 따르면 됩니다. 즉 쿨럼b 법칙이란 것은 전하를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여기 여러분 9-3에 가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극성의 전하는 서로 미는 청력을 서로 미는 청력이 됐죠. 같은 전하는 다른 극성을 전하 당기는 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즉 한쪽으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다른 같은 극성은 서로 밀지만 결과적으로 자성의 어떤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9장 3섹션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죠.